안녕하세요, 한직요리사 배정길입니다. 집집마다 냉장고에 무조건 있는 이것, 오늘 파헤쳐볼 식재료는 계란입니다. 달걀의 크기가 아무리 커져도 노른자의 무게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 말은 노른자를 많이 써야 하는 요리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작은 달걀을 사용하고, 흰자가 많이 들어가는 요리에는 상대적으로 크기에 비해 가성비가 좋은 큰 달걀을 쓰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서양에서 숙취 해소에 필수로 먹는다는 프레리 오이스터 들어보셨나요? 날달걀을 컵에 깨서 넣고 소금 한 꼬집, 타바스코 소스 0.5, 오스터 소스 0.5, 후추를 약간 넣으면 완성입니다. 이게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날계란보다 훨씬 맛있긴 한데 한국에서는 안 먹힐 것 같습니다. 대신 한국인을 위한 날달걀이 가장 잘 어울리는 요리 알려드릴게요. 대구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육회 레시피입니다. 달걀은 노른자만 분리해서 따로 두시고요. 육회고기는 우둔살로 300g, 소스는 은은한 단맛을 내는 흑설탕 1t, 매실청 1t, 꿀 1t, 맛술 0.5t, 고춧가루 0.5t, 소금 1티스푼, 양조간장 1티스푼, 육회에 빠질 수 없는 배도 썰어주시고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과할 정도로 참기름을 듬뿍 뿌려주세요. 만들어 놓은 소스와 마늘을 넣어주고 쪼물쪼물쪼물 육회 꼭대기에 준비해둔 노른자를 올려주고 통깨로 마무리하면 술을 부르는 한우 육회 완성입니다. 아무리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계란 후라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계란 후라이마저도 요리하는 방법이 10가지나 됩니다. 먼저 기본 계란 후라이입니다. 약간의 기름 코팅만 두르고 중불에 팬이 달궈지면 계란을 넣어주세요. 소금 간만 하고 뒤집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이모티콘에서 보던 그 계란 후라이랑 똑같지 않나요? 일반 계란 후라이는 흰자가 굉장히 매끄럽고 소스처럼 찍어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용유에 튀긴 계란 후라이. 중화 요리식으로 바삭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센 불에 시작하는 게 특징입니다.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렀기 때문에 이렇게 숟가락으로 기름을 끼얹어 가면서 계란의 윗부분까지 익혀주세요. 식용유에 튀긴 계란은 가장자리가 바삭해서 덜 익은 흰자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짜장라면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죠. 식용유에 튀겨 물로 쪄낸 계란 후라이. 시작은 튀긴 계란 후라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기름으로 계란을 어느 정도 튀긴 다음 물을 넣어서 뚜껑을 덮고 스팀으로 익혀줄 거예요. 불 끈 상태로 1분간 뜸까지 들여줄게요. 바닥은 기름에 튀겨져 바삭하지만 속은 스팀으로 쪄서 촉촉한 겉바속촉 계란 후라이입니다. 바닥도 노릇하게 잘 튀겨졌죠? 노른자도 반숙으로 적당히 익어서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이상적인 계란 후라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계란 틀에 구운 계란 후라이. 동그란 몰드를 사용해서 계란을 굽는 방식입니다. 이 모양은 맥머핀을 먹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실제로 서역에서는 이걸 맥머핀 에그라고 부릅니다. 노른자를 터뜨려주고 완숙으로 익혀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 맥머핀 에그는 완전히 익혀 빵 사이에 넣기 때문에 출근하며 차에서 먹어도 흘릴 일이 없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반숙은 못 먹는 완숙 매니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요리법입니다. 계란 후라이는 어느 정도로 구워야 반숙이나 완숙 계란이 가장 이상적이게 구워질까요? 3개의 계란을 똑같은 불세기로 1분 30초 구운 뒤 뒤집어주고, 첫 번째 계란은 20초, 두 번째 계란은 40초, 세 번째 계란은 60초 뒤에 꺼냈습니다. 확실히 뒤집고 20초 만에 꺼낸 계란은 반숙이라기엔 노른자가 거의 익지 않은 상태네요. 반면에 40초 뒤에 꺼낸 후라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벽한 반숙 계란 후라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집은 뒤 60초 뒤에 꺼낸 계란은 예상대로 노른자가 거의 다 익어서 완숙 상태가 되어 있네요. 이제 이렇게 시간에 따라 계란이 어느 정도 익는지 아셨으니 다음부터는 알람만 맞추시면 됩니다. 빅스비 1분 30초 알람 맞춰줘. 1분 30초 타이머를 시작할게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갓 생산한 계란이 무조건 좋은 계란일까요? 물론 식재료가 신선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레시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계란을 삶을 때 소금도 넣었고 식초도 넣었는데 불구하고 껍질이 잘 안 까져서 살이 다 부서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놀랍게도 농장에서 갓 낳은 알보다 오래 보관된 알이 삶았을 때 껍질 벗기기가 훨씬 쉽습니다. 너무 신선해도 이런 단점은 있네요. 약간의 소금과 식초를 넣은 물에 계란을 삶아 볼 건데 각각 5분, 6분 30초, 8분, 10분 동안 익힐 거고요. 모든 계란은 물이 끓기 시작
시작할 때 동시에 넣었습니다. 각각 알람을 맞춰서 시간이 되면 계란을 꺼내서 차가운 얼음물에 식혀줬어요. 이러면 계란 껍질이 훨씬 더 잘 까집니다. 자, 이렇게 시간별로 다르게 익힌 4개의 계란이 준비됐습니다. 5분짜리 달걀은 노른자가 거의 액체 상태 그대로이고 흰자도 살짝 덜 익었네요. 6분 30초 달걀은 가장 부드러운 상태로 익은 반숙인데 일본 라멘집에서 사용하는 온센 다마고를 이 정도로 익힙니다. 8분 달걀은 노른자가 80% 익었네요. 그래도 부드러움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퍽퍽함이 싫어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익힘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10분 달걀, 노른자가 거의 100% 익었는데 이건 으깨거나 강판에 갈아서 감자 샐러드, 계란 샌드위치 속재료 같은 걸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6분 30초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계란을 삶아봤으니 이젠 한번 말아봅시다. 한종일 나라별로 계란말이 만드는 방법이 각각 다른데 과연 어느 나라 계란말이가 가장 맛있을까요?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식 계란말이, 계란 기준 6개에 소금 간을 하고 풀어줍니다. 다진 대파, 다진 청양, 다진 홍고추, 다진 당근을 준비하고 손질한 채소를 계란에 넣고 섞은 다음 예열된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 조금 넘게 부어주세요. 가장자리가 익어서 들리기 시작하면 끝부분부터 저어줍니다. 조금씩 계란을 끝부분으로 이동하면서 반복. 어느 정도 말렸다면 아까 남겨둔 계란물을 붓고 연결시켜주세요. 완성된 계란말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케첩을 뿌려주면 알록달록한 한국식 계란말이 완성입니다. 계란말이 진짜 예쁘게 말 잘았나요? 다음은 달달한 일본식 다마고마키. 계란 5개, 우유 1, 맛술 1, 설탕 0.8,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섞어주세요. 계란물은 체에 3번 걸러주면 가장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초보일수록 약불에서 시작하시고 기름 코팅도 얇게, 계란도 얇게. 첫 말기를 성공하면 이미 반은 성공한 겁니다. 한번 말 때마다 젓가락으로 찔러서 기포를 제거해주시고 주기적으로 팬을 들어주면서 온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프라이팬을 코팅하면서 요리해주세요. 이렇게 반대로 계란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반대로 말아주면 됩니다. 완성된 다마고마키는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제가 한식 요리사라 이 일식 계란말이는 거의 처음 말아먹는데 확실히 한중일 계란말이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중국식 계란말이 짜충권. 지단 피를 만들어줄 계란 5개. 원래 피망이 들어가지만 청양고추로 해도 괜찮습니다. 표고는 슬라이스, 양파와 돼지고기는 채 썰어주세요. 새우에는 칼집을 넣어주고 접착제 용도로 사용할 밀가루 풀을 만들어줍니다. 중화팬에 파기름을 내주다 향이 올라오면 돼지고기를 넣고 굴소스 0.5, 진간장 0.5, 후추 약간,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썰어놓은 채소를 추가해서 또 볶습니다. 새우는 마지막에 넣어서 잔열로 익힌 다음 그릇에 옮겨 식혀주세요. 다음은 계란 지단을 만들 건데 이런 둥근 모양의 채반이나 그릇을 이용하면 부서지지 않고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곁들여 먹을 겨자 소스 레시피. 연겨자 1, 진간장 1, 식초 3, 설탕 2. 계란 지단에 밀가루 풀을 바른 다음 재료를 넣고 말아줍니다. 최대한 타이트하게 당겨가며 말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남은 밀가루 풀에 계란을 넣어서 반죽을 만들어주고 입혀줍니다. 마지막으로 달군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내면 중국식 계란말이 짜충권 완성입니다. 소스 찍어가지고 겨자 소스가 엄청 매워요. 한종일 3가지 나라 계란말이를 다 만들어 먹어봤는데 이 중에 가장 맛있었던 계란말이 나라는 짜충건입니다. 한국 계란말이는 투박하지만 푸짐한 인심이 느껴졌고요. 일식 계란말이는 엄청 세심한 정성이 들어간 계란말이 같았어요. 근데 이 짜충건은 튀김이잖아요. 애초에 체급이 다른 싸움이었는데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는 게 튀김이잖아요. 그죠? 계란말이가 한중일이었다면 계란찜은 한일전입니다. 먼저 한국식 계란찜입니다. 계란 5개에 소금을 약간 넣고 풀어줍니다. 너무 곱게는 하지 말고 계란이 끊어질 정도로만 저어주세요. 뚝배기에 식용유를 발라주고 여기에 물 100ml, 계란물 250ml, 모짜렐라 치즈 한 줌, 계란이 몽글몽글해질 때까지 계속 저어주세요. 계란이 거의 다 익었을 때쯤 체다 치즈를 한 장 얹고 뚜껑을 덮습니다. 초약불로 2분만 뜸을 들이면 완성. 치즈가 들어가서 확실히 고소하네요. 이거 새마을식당 치즈폭탄 계란찜 아시죠? 그거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다음은 일본식 계란찜. 계란 2개에 맛술 1, 진간장 0.5, 소금을 약간 넣고 최대한 거품이 생기지 않게 바닥을 긁듯이 계란이 풀릴 정도만 섞어주세요. 체에 알끈을 한번 걸러주고 다시물 150ml 추가. 이번에도 거품이 생기지 않게 살살 섞어주세요. 이대로 한 번 더 체에 걸러줘야 부드러운 계란찜이 됩니다. 찜그릇에 계란을 부어주고 기포를 최대한 걷어내주세요. 준비된 계란찜을 찜솥에 올려 뚜껑을 덮고 계란물이 팔팔 끓어서 모양이 울퉁불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약한 불로 13분 쪄냅니다. 완성된 계란찜에 고명을 얹어주면 부들부들하고 매끈한 일본식 계란찜 완성입니다. 질감이 탱글탱글한 게 진짜 푸딩 같아요.
계란 요리의 꽃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오믈렛. 불 조절부터 계란 뒤집는 스킬까지 많은 연습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오믈렛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초보 요리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양식 요리 중 하나죠. 양식 조리 기능사 실기시험에도 출제되는 프렌치 오믈렛 만드는 법입니다. 계란을 풀어주고 체에 알끈을 걸러내줍니다. 이유는 오믈렛을 더 매끈하고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요. 프렌치 오믈렛은 반드시 중불이나 약한 불에 조리를 해야 됩니다. 버터가 다 녹으면 계란을 붓고 계속 저어주세요. 60-70% 정도 계란이 익었다면 가장자리를 살짝씩 들어주고 모양을 잡아줍니다. 뒤집어서 오믈렛이 럭비공 모양이 나왔다면 프렌치 오믈렛 성공입니다. 이 프렌치 오믈렛은 솔직히 안에 뭘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거든요.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절 유튜브에서 뜨겁게 달궈졌던 요리 기억하시나요? 무려 1000번 저어서 만든 계란 수플레. 많은 유튜버들이 이 챌린지에 도전을 했었고 저 역시 흑역사지만 3년 전에 도전을 했었는데요. 흰자와 노른자를 먼저 분리해주고 뽀송뽀송한 질감이 나올 때까지 흰자를 계속 저어줘야 됩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머랭 치는 기계도 있어요. 머랭이 완성되면 노른자를 섞어주고 그대로 팬에 발라주듯 올려줍니다. 뚜껑을 덮어서 윗면까지 익혀주고 반을 접어주면 이게 바로 수플레 오믈렛입니다. 머랭을 칠 때 계란에 공기가 들어가서 식감이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삼두 운동도 하고 맛있는 요리도 먹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근데 계란을 좀 쉽고 간단하게 굽는 방법은 없을까요? 집에서 계란 한번 구우려면 후라이팬 꺼내야 되고 기름 둘러야 되고 먹고 나면 그릇이랑 후라이팬 설거지 해야 되고 너무 귀찮잖아요. 물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빨리 익기는 하겠지만 맛도 보장될까요? 올리브유를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한 접시에 발라주고 계란 노른자는 꼭 터뜨려주세요. 이 작업을 안 하면 안에서 무조건 터집니다. 계란은 소금 간만 살짝 해줬어요. 전자레인지는 딱 1분만 돌리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훌륭한데? 설거지도 하나만 하면 되고 계란 후라이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세요. 프렌치 오믈렛이 양식에서 난이도가 높은 요리라면 한식에는 수란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만드는 게 어려운 편인데요. 수란을 만들 땐 팔팔 끓는 물에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기포가 올라올 때쯤 불을 약불로 낮추고 소금 약간, 식초 약간, 가운데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물을 저어서 회오리를 만들어줍니다. 소용돌이 중앙에 계란을 넣는 게 포인트. 잠시 그대로 두세요. 만지면 오히려 망칩니다. 수란은 고급 요리 위에도 올라가지만 저는 이렇게 비빔면에 곁들여 먹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맛있다. 오늘은 계란을 이용한 요리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식재료의 손질법이나 요리 레시피가 필요하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배정길이었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